안녕하세요. 당신의 멘토원입니다. 한국체육사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세 시기의 내용이 엄청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세 시기를 한 번에 담는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체육 단체입니다. 그리고 개화기 때 세워졌던 학교들, 그리고 스포츠 인물, 도입된 스포츠, 요렇게만 잘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일제강점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현대 스포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속삭여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만 아셔야 합니다. 이 올림픽을 꼭 잘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정권과 관련된 정책들 이런 걸 조금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초압축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스포츠 지도사 핵심 압축 정리본을 구매하신 분이라면 단톡방에서 이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는 약간 다른 시기입니다. 개화기는 갑오개혁 때부터 1910년도까지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체육사적으로는 중요한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갑오개혁부터 보시면, 갑오개혁 때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이거 문존무비 철폐가 됐습니다. 이 갑오개혁이 체육사적으로 중요한 건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전통체육과 근대체육이 나누어집니다. 이 전통체육은 무예예요. 그리고 근대체육은 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스포츠가 더해집니다. 자,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개화기에서 중요한 건 이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산학사일 수 있습니다. 이 원산학사와 오산학교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예반을 200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산학교는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이승훈 선생님이 만드셨고, 여기서의 체육은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학교도 있는데요. 여기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이때 이런 학교들의 체육은 군사훈련이에요. 군대에 가면 유격체조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체조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개항기 하면서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자꾸 와서 문 열어라 막 이랬던 시기예요. 군사적으로 국민들을 강하게 키워서 그런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때는 체육을 약간 군사훈련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에서 다 무예를 가르쳤고, 무예가 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도 이제 교육기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아셔야 해요.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자,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그리고 경신학당은 언더우드,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로,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이화학당은 여기에 최초가 붙죠.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은 이화학당이고, 여기는 스크랜튼 부인이란 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학교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동래 무예학교, 원산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휘문의수, 배제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동래 무예학교도 여기도 무예를 가르치는 학교고요. 여기는 부산 동래에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기관을 살펴볼게요. 스포츠 기관이라고 하면 체육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협회는 사실 조금 많습니다. 8개가 있는데요. 다 외우시기 힘드시면 요거 2개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대한체육구락부입니다. 여기는 중요한데 왜냐면 여긴 최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횡성기독교청년회가 나옵니다. 여기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는 엄청 많은 스포츠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도입한 협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구와 야구를 이 횡성기독교청년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왔습니다. 이건 질레트라는 사람이 들여왔습니다. 요 2가지는 꼭 알아주시고요. 자, 요 2단체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체육협회들을 알아볼 건데요. 대한국민체육회, 대동체육구락부, 회동구락부, 무도기계체육부, 대한흥학회, 체조연구회, 이렇게 나머지 6가지 체육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 번씩 이름을 보고 가시고요. 이게 외우시는 게 좀 부담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한체육구락부와 횡성기독교청년회는 꼭 알고 가세요. 특히 횡성기독교청년회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횡성기독교청년회, 횡성기독교청년회, 횡성기독교청년회 3번 지금 확실하게 각인되셨을 거예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일제강점기의 체육단체를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여기 일제를 빨간색으로 한 건 일본이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거지 중요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또 여기 2단체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조선체육회와 그리고 조선체육협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선체육회는 이 조선체육협회를 만든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체육협회가 더 중요한데요. 요거는 지금의 대한체육회 전신입니다. 그리고 조선체육회는 고려구락부라는 곳을 모체로 만들었고 동아일보가 후원했습니다. 조선체육회는 고려구락부가 조선체육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한체육회가 돼요. 대한체육회는 어느 정도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체육회가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조선만 바꾸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조선체육협회는 뭔가 체육협회 이런 말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만든 겁니다. 잘 못 들어본 말 일본 놈들이 만든 협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선체육회는 전조선 야구대회라는 걸 했고요. 이 전조선 야구대회가 나중에 전국체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제강점기에서 중요한 체육협회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체육회,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체육협회. 뭐 체육협회라는 말이 좀 잘 안 와닿거든요. 체육회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든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체육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땡땡체육회, 서울시 체육회, 대한체육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서 앞에 조선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체육회는 고려구락부가 모체였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선체육진흥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제가 넣어놨냐면, 조선체육회가 우리나라의 체육협회죠. 이게 조선체육협회에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체육진흥회가 조선체육협회를 또 통합해요. 그래서 완전 일제의 치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거고, 앞에 2단체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일본인이 만든 협회가 하나 있고, 일본인이 만든 협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개화기 스포츠 인물을 살펴볼 거예요. 인물들도 꽤 많지만 요 세 분을 저는 뽑았습니다. 일단 노뱅 첫 번째로 서재필이란 분이고, 이분은 진짜 체육인은 아니신데 디 인디펜던트라는 독립신문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대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 신문에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이란 분을 넣어놨고, 노백린이란 분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인학교에서 교관으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병식체조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조 강습회를 개최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기라는 분인데, 이분도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서 약간 그런 병식체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병식체조는 군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화기 때는 이 운동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 운동회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이때는 이 운동회는 근대 스포츠랑 전통 민속놀이를 합쳐서 대중문화 활동이 되었고 축제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영어학교에서 화류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운동회가 자꾸 보기 수준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 운동회는 1896년 영어학교에서 화류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습니다. 자, 바로 개화기 스포츠로 넘어갈게요. 개화기 때 들어온 스포츠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스포츠가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으시고, 개화기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야구와 농구. 왜냐면 이 두 개는 이 할아버지거든요. 요 분이 들여오셨어요. 딱 도입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도입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 이 야구와 농구는 연도와 누가 들여왔는지까지 알아주시고, 그 나머지는 체조,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연식, 정구는 그냥 개화기 때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암기하기가 좀 힘드시면 앞 글자만 따서 암기를 해주세요. 체육, 수구, 농구, 야구는 제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농구, 야구, 체육, 수구, 체육, 수구, 체조, 육상, 수영, 축구, 체육, 수구, 개화기 운동은 체육, 수구, 농구, 야구, 테니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제시대에 도입된 스포츠인데요. 요 일제시대 때는 역도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권투. 왜냐면 이거 두 개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에 의해서 도입이 됐고, 역도는 서상천, 권투는 박승열, 이렇게 요거 두 개 알아주시고, 탁구, 배구, 럭비, 골프, 제가 여기 테니스를 또 넣어놨는데 이게 테니스가 뭐 썰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넣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역도나 권투, 그리고 야구나 농구,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언제 들어왔는지 책들마다 같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이 테니스는 제가 팩트 체크를 못해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제 경성운동장이란 걸 보겠습니다. 경성운동장은 지금의 동대문 DDP예요. 이 경성운동장이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이었고, 그 전에는 서울운동장이었대요. 경성, 서울, 동대문, 다 서울이죠. 네, 지금의 동대문 DDP고, 이거는 동양 제1의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한번 나왔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로 베를린 올림픽이에요. 자, 베를린 올림픽은 왜 중요하냐면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 이 두 분이 메달을 따십니다.
송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하셨고요. 이 남승용 이분은 3위를 하셨어요. 동메달을 딴 거죠. 1등을 하고. 근데 이 손기정 선수께서 월계수를 받으셨거든요. 그걸로 이 일장기를 가려버립니다. 일장기를 가리는 거예요. 월계수에서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나서 가렸는데 동아일보에서 이것을 보고 이 일장기를 아예 삭제하고 기사를 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관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저항전신, 우리나라의 이 저항정신을 표출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것도 꼭 알고 계시고,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 그리고 언제냐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에도 속하고 올림픽 역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올림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올림픽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제 광복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복이후는 일단 정부와 관련된 거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만 좀 잘 알고 계세요. 박정희 정부 전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뭔가 체육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잘 없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를 이 두 정부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건민사상을 했고요. 자, 이때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이 엘리트 체육이 발달한 이유는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거, 입상을 하는 거를 국위 선양이면서 우리나라가 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거죠. 북한과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스포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란 걸 만들었고 태릉선수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사회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해서 체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장, 이 체력장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건 71년도에 도입되었고 73년도에 대학 입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입시에 이게 반영이 되면 우리 스포츠 지도자 선생님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전두환 정부를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5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 요때는 스포츠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88 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한 거지 개최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치만 하고 다음 정권에서 88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때 프로 스포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82년 프로야구, 83년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포츠가 태동한 게 이 전두환 정부 시절이에요. 근데 이 프로스포츠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 스포츠로 돌리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간 민주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걸 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스포츠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3S라고 하는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 이 앞에 글자 S를 따서 3S라고 하고 이런 것들로 그런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우민화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이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은 특히 88 서울올림픽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48년 생모리치에서 동계올림픽을 최초 참가했고 48년 런던에서 하계올림픽을 최초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뭐 메달, 최초 메달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시고, 일단 최초 참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올림픽 했던 거,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했던 거 아셔야 합니다. 이 서울올림픽에서는 마스코트는 호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울올림픽 하기 전에 86년도에 서울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그거까지도 알고 계세요. 자, 아시안게임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시안게임은 마닐라에서 최초 참가를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고요. 올림픽은 한 3, 4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꼭 알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 총 3번을 했습니다.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남북체육교류라는 게 있어요. 남북체육교류인데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제 생각에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이 같이 나갔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 이후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팀으로 나가게 되면은 국가 이름은 코리아를 써요. 그리고 기호를 COR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수단 기는 한반도기로 하고 선수 단가는 아리랑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하면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대까지 딱 끝입니다. 아,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동 개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4강 신화가 있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까지 싹 끝냈습니다. 저는 아주 문제에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책이나 뭐 핵심 자료 요약집 이런 데서 꼭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들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자 선수들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사실 광복 이후는 상식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상식적인 것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 그런 영상들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핵심 요약 이렇게 끝내고요. 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선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공부합시다.